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76살이죠.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늙은이라 잠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에요. 낡은 옷장에서 또 낡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면 참 초라해 보이죠.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인걸요.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집을 나섭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아직 잠들어 있죠. 42살인 정희는 늘 늦게 일어나서 바쁘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저와 눈 마주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죠. 누군들 76살 늙은이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미소로 답례할 뿐입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제 일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드렛 일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습니다. 상인들이 버린 박스를 정리하고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고 가끔은 청소도 하죠. 하루 종일 일해봤자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린 분인데 친근하게 대해주시죠.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실제로는 집에 있기가 더 힘듭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외면. 차라리 시장이 편해요. 여기서라도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김밥 한 줄로 때웁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 왜 이렇게 텁텁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상이 그렇게 따뜻했는데 말입니다. 오후에는 재활용품을 모읍니다. 플라스틱병, 캔, 종이상자들. 무거워도 참아야죠. 이것도 돈이거든요. 며칠 모으면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팔아서 용돈을 마련합니다. 그 돈으로 손자들 과자라도 사주려고 하는데 정희는 그마저도 탐탁지 않아 하더군요. 어머니가 사오신 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브랜드가 달라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죠. 괜히 집안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 테니까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품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헝겊 보따리를 만져봅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도장이 하나 들어 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도장입니다. 왜 이걸 늘 품고 다니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정희가 저를 맞이합니다. 맞이한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거죠. 제가 돌아왔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그런데 그마저도 귀찮다는 표정이에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하든 별로 관심 없다는 게 뻔해 보이거든요. 네, 밖에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김밥 한 줄이 점심이자 저녁이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폐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희가 저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밤이 되면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이죠. 여기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낡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고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거든요.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아들도 다정했고 며느리도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제가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늙고 가난한 쓸모없는 시어머니. 정희의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일 겁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정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이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시어머니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합니다. 괜히 부담 주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제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잠들기 전 낡은 도장을 다시 헝겊에 싸서 품속에 넣습니다. 이 작은 도장이 제게는 희망이에요.
언젠가는 이 도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죠.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해서 축하한다며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정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려놓았죠. 잡채, 불고기, 전 여러 가지. 손자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정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딱히 고마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방해된다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45살인 민수는 요즘 일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하거든요. 아들 수고했다. 승진 축하한다.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시익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손자들도 아빠가 왔다며 달려들었죠. 11살 지훈이와 9살 서연이. 이 아이들이 제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할머니, 아빠가 승진했대요.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서러움이 사라집니다. 아이들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풍경이었어요. 민수가 맥주를 따라주고 아이들이 즐겁게 떠들고 정희도 평소보다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요즘 정말 살기 힘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젓가락질만 했어요. 이런 얘기에 끼어들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때 정희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어머니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정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듯해요. 제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정희야, 그런 말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빠. 이런 얘기 언젠가는 해야 해요. 어머니도 현실을 아셔야 한다고요. 정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하시는 일도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오해였어요. 제가 스스로 나가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서연이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만 계세요. 괜히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만 해주셔도 저희는 고마워요. 정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칼로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아들이 저를 감싸주기를 바랐는데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품속에서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시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비록 가난하고 늙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말이에요. 도장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때가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그때까지만 견디자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희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민수도 어색해하며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나섰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긴장되더군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한 곳입니다. 찻집에 들어서니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박말순 어르신이시죠? 남자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김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참 신뢰가 가는 분이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결정하러 오신 겁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한참을 고민해온 일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제 대답을 듣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럼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등.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월 임대료 수입이 상당하시더군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해 주었어요. 숫자들이 쭉 나열되는데 제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세요. 왜 이렇게 숨기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늘려왔거든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를 걸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능력을 의심받을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할 생각이신 거군요. 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며칠 전 정희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짐이라고 한 그 말들. 더 이상 기대지 말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 신축 건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공사가 시작되고 석 달 후면 완공될 예정이에요.
김 변호사가 건축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 나머지 층은 사무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임대 문의도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일대가 상권이 좋아서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현수막은 언제 걸 예정인가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걸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공개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특히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일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현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봤지만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사실 그때 정희가 저를 봤었어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한 거였는데 양복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만났다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설마 제게 이런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손에 쥐고 앉았어요. 이제 이 도장의 진짜 용도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요. 건물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각종 세금 관련 서류들. 남편의 유품이었던 이 도장이 제 인생을 바꾸어준 거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며칠 후 정희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인사차 들른 거였어요. 정희의 부모님과 언니, 내외분까지 총 4분이 오셨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괜히 나서서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우려다가도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라는 말에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도 되나? 정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도 편하게 계세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체면치레용 인사말 같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어요. 주로 아이들 교육 얘기, 요즘 경기가 어떻다는 얘기들이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너희 살림살이는 어때? 정희 언니가 물어봤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요즘 누가 살기 쉬워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죽겠어. 그때 정희가 갑자기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부담이 많아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까.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희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그런 말을.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가 벌어서 시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집안 경제는 다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라거든요. 정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제가 얼마나 큰 짐인지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일하시긴 하지만 그걸로 뭘 하겠어요. 용돈도 안 되죠.
정희의 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모르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관리비까지. 정말 숨 막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계시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 같은 분들은 그냥 눈치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정희의 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동생을 말렸어요. 정희야, 그만해.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시어머니 없이 사니까 몰라요.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정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거든요.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민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봤다면 더 괴로웠을 테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래요. 우리끼리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기 어려워요. 정희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정희의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정희야, 시어머니께서 들으시는데. 아버지, 시어머니께서도 현실을 아셔야 해요. 저희가 무슨 재벌집이에요. 넉넉하게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때 서연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물을 마시러 왔어요. 아이가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있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다. 물 마시고 방에서 놀아라. 제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희가 서연이를 방으로 보낸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보세요,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잘하는 게 좋겠어요. 정희의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정희야,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정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눈치부터 봐야 해요. 밥은 드셨는지, 어디 가시는지, 언제 들어오시는지. 정말 피곤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정희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여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희의 친정 식구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난처한지 모르는 게 아니겠죠.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정희의 친정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도장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도장을 다시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장을 숨겨두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동네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정희와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혼자만 깨어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입던 낡은 옷 대신 좀 더 나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말순입니다. 아, 어르신.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현수막 거는 거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네, 오전 10시에 설치 예정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혼자만의 비밀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정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고 정희는 아이들 아침 준비를 했죠. 어머니, 오늘도 시장에 나가세요? 정희가 건성으로 물어봤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뭔 일이세요? 정희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눈치챈 거였죠.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집은 정희와 저만 남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집이 조용해질 텐데 오늘은 달랐죠.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곧 현수막이 걸릴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정희는 집안일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10시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10시 10분쯤 되었을까요?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동네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현수막 설치업체 차량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트럭이 우리 동네 입구 쪽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현수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조였어요. 현수막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위치를 잡고 줄을 매고 제대로 펼쳐지도록 조정하고.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현수막이 완전히 펼쳐졌어요. 멀리서도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말순 건물주 신축 상가 오픈.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수십 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도 멈춰 서서 현수막을 읽어보더군요. 박말순이 누구지? 이 동네에 사는 박말순 할머니 아닐까? 설마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놀라는 목소리, 의심하는 목소리,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려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밖에서 무슨 소리가? 정희가 말하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현수막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박말순 건물주라니. 어머니가요? 정희가 다시 현수막을 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희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현수막이 걸렸다면서 엄마 이름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도 지금 봤어. 믿어지지 않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야? 민수의 질문에 정희는 저를 바라봤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충격받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도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짐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물주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 박말순 할머니 맞나?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아니, 항상 시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잖아. 세상에, 진짜 모르는 일이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정희와 민수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수는 급히 조퇴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건물 주세요? 민수가 첫마디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렇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언제부터?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도 옆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해드릴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작은 건물이었죠. 2층짜리 상가였는데 월세도 많지 않았고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건물 관리하는 법도 모르고 세입자들과 계약하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욕심이 났어요. 이 돈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에 막막했던 시간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함.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몇 년간 정말 아껴가며 살았죠.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을 살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건물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것도 작은 건물이었지만 임대료가 조금 더 나왔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모아서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지난 세월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작은 건물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러 채의 건물주가 되었는지. 지금은 모두 몇 채나 되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5채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축하는 게 6번째가 되겠죠.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월세 수입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부축했죠. 800만 원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민수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 월세 수입이 민수 월급의 2배를 넘는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왜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일하는 건 제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어머니 품에 늘 넣고 다니시는 도장. 정희가 갑자기 뭔가 떠올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 도장이에요. 저는 품속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도장으로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각종 세금 관련 서류들. 도장을 받아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도장이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이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정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내어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거였는데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정희를 일으켜 세웠죠. 뭘 그래요. 일어나세요. 어제까지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희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으니까. 사실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정희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기대를 걸게 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능력을 의심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늙은 여자가 무슨 부동산 투자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게 의존하게 될까 봐 걱정했어요.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엄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에 인사하던 분들도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평소처럼 살면 되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말이에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친정 사람들 앞에서 한 말들. 정말 부끄러워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사실 마음 한구석은 아직 아팠어요. 그렇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쉽게 지워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신축 건물은 언제 완공되나요? 석 달 후에 완공 예정이에요. 이미 입주 문의도 많이 들어왔고요. 민수와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왔는지 알게 된 거죠. 임대료 수입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정희가 다시 한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1,000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의 월급 서너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모르고 살았네요.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제가 숨겼으니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보니 김 변호사님이 오셨더군요. 어르신 현수막이 잘 걸렸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들어오시자 민수와 정희가 어색해했어요. 처음 보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아들과 며느리예요. 김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법무 관련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민수가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어머님께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비밀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에 정희가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동네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다들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만하죠.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가 갑자기 건물주라니. 이제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어 계실 필요가 없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들을 꺼내셨어요. 어르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목록입니다. 가족분들께도 보여드리시죠. 서류를 펼쳐보니 제가 소유한 건물들의 위치와 가격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소유예요. 네,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도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총 자산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존경스럽다는 표정이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모은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다니.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도움은 제가 드렸지만 모든 판단과 결정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특히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이대로 살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숨지는 않겠어요. 시장 일은 그만두실 거죠? 민수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좋거든요. 사실 시장에서의 생활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축 현장 점검하러 함께 가시죠. 네, 그러죠. 김 변호사님이 나가신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제게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민수도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정말로요. 정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죠.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떳떳했어요.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지훈이와 서연이는 평소와 달리 흥분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건물주래요. 서연이가 달려와서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 현수막에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다면서요. 지훈이도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단다.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대박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온 동네가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다들 부러워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면서. 저녁 준비를 하는 정희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걸로 해드릴게요. 정희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짐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존중받을 사람이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5개가 있고 하나 더 짓고 있어. 와, 정말 많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민수와 정희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시느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익숙해졌어요.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세입자들과의 문제, 건물 관리, 세금 처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후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왜 그래요, 아들? 저희가 엄마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특히 며칠 전에 정희가 한 말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일을 떠올리며 민수가 더욱 울었어요. 정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엄마를 지켜드려야 하는 아들인데 오히려 상처만 드렸네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5살 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일어나요, 민수야. 아니에요. 이럴 자격도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아이들도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며 당황해했어요. 상황을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친정 사람들 앞에서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죄스러워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잘못이 있어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숨기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엄마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기쁜 눈물이야, 서연아. 정말요? 응,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쁜 거야. 지훈이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원래부터 할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대로 모시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그냥 가족답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같이 지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신기한지 계속 질문을 했고요. 할머니 건물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함께 가자.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와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품속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의 도장이 아니었죠. 모든 가족이 이 도장의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것 같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민수는 출근하기 전에 꼭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가족다운 따뜻함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몰랐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저희도 부동산 투자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편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새로 짓는 건물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정희도 함께 갔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5층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직접 설계에도 참여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임대료 수익성을 고려해서 평면 계획을 수정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문가 못지 않으시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동네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몇 달 동안 여러 곳을 알아보고 결정한 자리였거든요. 임대 문의는 어떤가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벌써 80% 정도 계약이 끝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답하셨어요. 완공하기도 전에요?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이 일대가 상권이 좋거든요. 특히 1층 상가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민수와 정희가 서로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제가 얼마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는지 알게 된 거죠. 현장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하셨다니.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죠. 저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희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계속 이대로 살 거예요. 다만 좀 더 여유롭게. 시장 일은 어떻게 하세요? 당분간은 계속할 거예요. 그 일이 좋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생활 자체가 제게는 소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활력 때문이었거든요. 대신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질문했어요. 할머니, 다른 건물들도 보러 가요. 그래, 다음 주말에 함께 가자.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정희의 친정 식구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희의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셨어요. 지난번에 정희가 실례를 많이 범했는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희, 이 녀석이 복받은 거네요. 정희의 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하는 표정이었죠. 사위 어른도 이제 마음 편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든든하시니까. 민수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오히려 어머니께 의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투자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정희 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별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필요에 의해 배우게 되었죠. 그때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아니라 재미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사실이었어요. 어려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일주일 후 신축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준공식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맙다, 아들.
정희도 케이크를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게 어머니 작품이네요. 아이들은 새 건물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다 할머니 거예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김 변호사님도 참석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건물 1층에서 간단한 파티를 가졌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유언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미 써놨어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쓰셨어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요.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재산은 다 가족 몫이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서로 존중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당연하죠, 어머니. 민수가 즉시 대답했어요. 저희가 그런 약속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인가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아이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낼게요. 서연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할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 할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약속에 모든 어른들이 미소 지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옥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시장도 나가고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어머니를 둔 제가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정희가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진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게요.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기념사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죠. 새 건물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모여섰어요. 저는 가운데 앉고 민수와 정희가 양옆에 서고 아이들은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을 집에 크게 확대해서 걸어둘게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기념사진인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새 건물 정말 멋져요. 부럽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인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정희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했어요. 고마워요, 정희. 이제부터는 매일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걸로 할게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당분간은 지금 있는 건물들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더 투자하실 거죠? 그건 상황 봐서 결정하겠어요. 너무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현명하세요.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앞으로 뭘 할지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일하세요?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왜 할머니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이의 대답이 기특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시장에 나갈 거야. 그 일이 재미있거든. 그럼 저희도 가끔 따라가도 돼요.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제가 지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품속에서 남편의 도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당신이 남겨주신 이 작은 도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푹 잤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편안히 주무세요. 민수도 출근 전에 인사를 하고 갔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시장에 나가니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건물주님 오셨네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모든 분들이 반가워해 주었어요.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러게요. 사람은 뭔가 해야 해요. 평소와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당당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밥을 먹는데 옆에서 일하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걸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어머니 같이 사시는 법을.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사람들 반응이.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에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른 건물들도 구경시켜 주세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래요. 아이들도 궁금해하고. 좋아요. 다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제 건물들을 돌아봤어요. 5채나 되는 건물을 하나씩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할머니, 이 건물도 할머니 거예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각 건물마다 세입자들도 인사해 주었어요. 어머니, 항상 감사드려요. 좋은 건물주 만나서 행복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민수와 정희는 제가 세입자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인간관계도 잘 하시네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건물을 다시 방문했어요. 벌써 입주가 시작되어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정희가 덧붙였어요. 고마워요, 얘들아.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오랫동안 바라왔던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정희가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나도 그래. 민수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이들은 숙제를 하면서도 가끔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안겼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연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작은 도장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창밖으로 제가 지은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밀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저 역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진짜 가족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품속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장은 더 이상 비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사랑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허름한 시어머니에서 시작해서 진짜 건물주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의 할머니이자 어머니가 된 거예요.